그래서 북한의 문화예술에 많은 부모들이, 북한 부모들이 열광을 하는 이유가요, 딱 하나입니다. 김씨 일가 가까이에 갈 수 있는, 그리고 지방에 있다가 내 자식이 영재가 아닌다면은 평양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없어요.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를 어쨌든 공부를 하거나 배워두거나 뭐 특출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도 평양에서 무슨 공연을 하거나 뭐 할 때 그래도 그 평양이라는 문턱을 넘어설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뭐 이쁜 딸을 갖고 있는 집들에서는 그래도 그 중앙당 옷가라는, 옛날에 그 옷가가 어떤 것인 거 몰랐던 많은 북한 사람들은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선발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바로 예능계 쪽에 있으면 가장 빠르거든요. 그리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계는 완전히 김정일 한 사람이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게 계획이 되고 만들어져 가고, 또 우리는 그 일선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홍보해야 되고 김정일이를 홍보하는 그 앞장에 서서 이제 춤을 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춤을 출 때 최승희 선생님의 수제자라고는 하지만 최승희 선생님에 대한 이런 얘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선생님들이 왈츠라든가 뭐 탱고라든가 이런 얘기를 선생님들끼리 하시다가도 학생들이 딱 들어오면 딱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하고 북한하고 이제 무용 자체가 뭐가 다르냐면, 북한은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을 다 할 수 있게 가르치고요. 한국은 와보니까 장르별로 다 나눠 있더라고요. 발레무용, 현대무용, 뭐 한국무용 이렇게요. 그러니까 제가요, 얼마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죠. 제일 처음 한국 나와서 나 정도면 내가 뭐 어느 대학교 가서 무용 교수 정도는 못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나와보니까 교육체제 자체가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북한에서의 학력이 인정이 안 된대요.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년을 공부해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이게 교수까지 되려면 몇 년이나 보니까 제가 거의 지금 60이 돼야만 졸업을 하게 되고 자격을 갖추게 돼서 그동안 나는 누가 밥 먹여주냐고, 그래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북한은 문화예술 자체에 대한민국과 너무나 다른 길을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판소리는 철저히 배격돼야 되는 봉건적인 퇴폐적인 음악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었습니다. 아마 김정일이가 특별히 아마 취향상 판소리가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남북한 무용의 차이를 제가 보니까 북한 무용은 경쾌하고 빠릅니다. 내일 당장 먹을 살이 없어도 무대에서는 웃어야 되고 뭐 공중공중 뛰어야 되고 막 빨리빨리 돌아야 되고 이런가 반면에 한국 무용들은 띠리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려요. 그래서 보니까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삶이 너무나 살기 어려운데 거기다 한국처럼 이렇게 한을 풀어내는 춤이 많게 되면 아마 무용수들이 다 앉아서 땅 치며 아마 울지 않을까. 그러니 아마 이 사람을 완전히 환각 속에 빠지게 해서 이 먹을 게 없어도 나는 행복해, 이 장군이 물려서 나는 웃어야 해,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사상적으로 사람을 완전히 병들게 만든 그게 아마 북한의 그 예술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이 이제 안쓰럽고, 그리고 뭐 그 세밀한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남북한 무용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던데요. 뭐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그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바로 김정일의 발기에 의해서 북한 문화예술이 이렇게 걸어가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체계는 반군사화 체계로 되어 있고 판소리는 철저히 배격돼 있고, 그리고 한국처럼 무용은 장르별로 되어 있지 않고 북한은 그 세계 무용을 다 할 수 있게끔 가르친다.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승희 선생님에 대한 자료는 제가 한국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1967년 이후에 그분이 행적을 다 모른다고 한국의 어떤 자료든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지금 최승희 선생님 제자분이 딱 한 분 나와 계셔요. 북한에서 그 김용순 선생님이라고 이미 이전에 TV랑 많이 나오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춤사위를 85세 된 지금도 보면 역시는 역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감히 제가 그분을 한번 대구에 모셨댔는데
그분 옆에서 감히 춤을 출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정확한 그 무용의 기본 동작들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에 의하면 1967년 그 최승희 선생님 남편분이 먼저 문화부 장관까지 하다가 숙청되면서 가택연금까지 당했던 게 최승희 선생님 일가라고 합니다. 딸을 데리고 그때 그 중국을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잡혀서 함경남도 검덕광산인가 그쪽에 이제 쫓겨 내려왔었답니다. 그곳에 있다가 1969년에 그 밤나무 밑에서 그 총살을 해버렸다라고 그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994년인가 그 김일성 회고록에 보게 되면 최승희에 대한 그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무용에 정말 그 기틀을 마련한 북한 무용에 정말 많은 공을 세운 최승희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자 북한 당국이 2002년에 그의 모든 걸 복원해 준다라고 하면서 그를 혁명열사릉에 묘지를 안장을 했던 겁니다. 보니까 1969년 8월 8일 아마 그날이 북한 당국에서 아마 처형을 한 날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북한의 무용에 관한 모든 자료들 이런 것들이 아마 최승희를 숙청시키면서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아마 남겨두지 않았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보존되고 어떻게 찾아보려면 찾을 수 있지만 북한 당국에서 아마 일체 그를 완전히 반역자라고 이렇게 해서 그 매장시키기 시작을 하면 그에 관한 모든 자료부터가 모두 다 없어지는 거죠. 많이 아쉽긴 하지만 한국에 와 보니까 친일이라는 이렇게 해서 많이 욕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어찌됐든 그가 동양계에 그 무용계에서는 누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본인의 그런 기질과 그리고 열정과 특별한 그런 끼와 무용수로서 가지고 있을 모든 걸 갖고 계신 이런 분위기에 그가 남겨놓은 무용계의 업적만은 우리가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얘기를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에 계시는 분들이 왜 저러지 하고 이해하시기 힘들었던 이런 점들에 관해서 제가 잠시 그런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